헬렌은 날마다 낱말들을 배웠지만 아직도 그 낱말과 사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과 물, water, 워터라는 낱말의 관계도, 찻잔, mug, mug, 우유, milk, milk의 관계도, 그리고 우유와 마신다는 동사의 관계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헬렌의 손바닥에 찻잔과 우유라는 글자를 써줄 때마다 마시는 동작을 해서 그 관계를 이해시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노력을 한 달 동안이나 계속했는데도 성과가 없자 선생님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헬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1887년 4월 5일 마침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름다운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애니 선생님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헬렌은 펌프 주변의 마당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는데 펌프를 이용해 물과 물이라는 낱말의 관계를 실감나게 알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헬렌의 손을 잡고 펌프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물잔을 들려주곤 물이 쏟아지는 곳에 가져다 대게 했습니다. 펌프로 물을 퍼올리자 헬렌의 손바닥으로 시원한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선생님은 헬렌의 손바닥에 처음엔 천천히, 나중엔 빨리 water 라고 거듭 써주었습니다. 물. 그러자 헬렌은 손에서 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헬렌의 얼굴이 환히 빛났습니다. 그러더니 선생님에게 water 라고 여러 번 써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헬렌은 자기 손에 쏟아지는 물을 나타내는 낱말이 water, water 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각각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헬렌의 앞에 빛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헬렌은 훗날 자서전인 내가 살아온 이야기에서 이날을 돌아보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제야 내 손 위로 쏟아져 내리는 차가운 물의 이름이 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살아 숨쉬는 낱말에 입맞춤을 받은 내 영혼은 긴 잠에서 깨어나 빛과 희망과 기쁨을 맛보았고 비로소 자유를 찾았다. 펌프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헬렌에게 배우고 싶다는 뜨거운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자기가 땅에 떨어뜨렸던 것의 이름이 무엇이며 펌프의 이름은 무엇이냐? 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 선생님을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차례로 헬렌의 이름도 알려주고 헬렌 같은 어린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을 선생님, teacher, T-E-A-C-H-E-R 라고 부른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면서 헬렌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날 헬렌은 자기가 만지는 많은 것들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30개의 낱말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헬렌은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훗날 헬렌은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이어졌던 하루도 저물어 침대에 누운 지금의 나보다 더 행복한 아이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다. 나에게 찾아온 이 기쁨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나는 처음으로 어서 새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렸다. 헬렌의 운명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애니라는 한 선생님에 의해 결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애니는 헬렌의 어머니가 갖고 있던 자리를 조금씩 차지해 갔습니다. 헬렌은 선생님에게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니는 끊임없이 헬렌의 손바닥에 글씨를 써주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아이의 작은 손바닥에서 춤추는 애니의 나긋나긋한 손가락은 헬렌에게 날마다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헬렌은 더 많은 명사들과 함께 형용사들을 그리고 동사들을 배워나갔습니다. 그해 여름까지 625개의 낱말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낱말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문장이나 줄거리가 담긴 이야기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니는 7살짜리 헬렌을 마치 말문이 트이지 않은, 그러나 엄마 아빠의 말을 얼마만큼 알아듣는 2살 배기 아기처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아기들이 말을 배우는 것과 똑같은 방법이 헬렌에게도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기들은 날마다 자기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거기에서 낱말을 배우고 그 다음 그것을 연결시켜서 말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애니 선생님은 아기의 귀에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헬렌의 손에 끊임없이 글자를 써주었습니다. 이것은 로라 브리지먼이 배운 방식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애니 선생님은 또한 헬렌에게 도들새김으로 만든 큰 알파벳 카드를 써서 문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앞 못 보는 사람들이 읽기를 배울 때 쓰는 알파벳 카드였습니다. 선생님은 헬렌의 한 손바닥에 알파벳 A자가 씌어진 점자 카드를 놓아주고는 뒤이어 다른 손의 손바닥에 A자를 써주었습니다. 헬렌은 처음엔 혼란을 느꼈습니다. 선생님은 다음으로 알파벳 B자로 C자로 옮겨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헬렌은 이 점자 카드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날이 저물 무렵 헬렌은 모든 알파벳 문자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문자들이 모여서 낱말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애니 선생님은 헬렌이 몸을 움직일 때에 특히 행복해하며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서 더 많이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테네시 강가에서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헬렌은 그곳에서 자연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햇빛과 비와 나무와 곡식들을 키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물들과 새들이 어떻게 먹이를 찾고 보금자리를 만드는지도 알았습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지만 향기를 머금은 숲, 아름다운 꽃과 풀, 노래를 지저귀는 새들, 그런 것들이 자신의 정다운 친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헬렌은 자신이 자연의 일부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선생님은 실제의 체험을 통해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돼지가 어떤 동물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꽥꽥거리는 새끼 돼지를 손으로 만져보게 했습니다. 서커스단이 터스컨비아에 오자 헬렌을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길들여진 곰의 큰 손과 악수를 하고 새끼 사자를 껴안아 보기도 했습니다. 코끼리에게 먹이 주는 것을 도와주고 코끼리 등에 올라탈 때는 짜릿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원숭이들이 헬렌의 모자에 꽂힌 꽃을 훔쳐가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헬렌은 동물 조련사들을 따라 서커스 무대를 돌기도 했습니다. 헬렌이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발전해 가자 애니 선생님은 감격했습니다. 헬렌은 놀라운 기억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번 가르쳐 준 것은 거의 다 기억했으며 한 번 만난 사람은 잊지 않고 이름까지 썼습니다. 헬렌은 마침내 낱말과 낱말을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헬렌은 침대 위에 인형을 눕혀놓고 그 아래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인형이 침대 위에 있다. Doll is on the bed. 문장이 무엇인지 이해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헬렌은 글자를 써서 선생님에게 장난을 쳐보기도 했습니다. 소녀는 옷장 속에 있어요. Girl is in the wardrobe 라고 쓴 종이를 자기 옷 위에 꽂아놓고는 옷장 속에 들어가 숨어버린 것입니다. 선생님이 과연 자기를 찾아낼 수 있을까 알아보기로 한 것이죠. 헬렌은 평소에 사람이 걸을 때 내는 소리의 울림, 진동을 통해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곤 했습니다. 사람마다 걸어올 때 내는 울림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헬렌은 흥분을 느끼며 선생님이 오기를 한참 기다렸습니다. 쿵, 쿵, 쿵. 선생님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선생님이 옷장을 열고 헬렌을 찾아냈습니다. 선생님은 헬렌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것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보다 훨씬 더 기뻐한 것은 헬렌이었습니다. 글자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전할 수 있는 자신이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헬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글자를 쓰기 시작해 하루 종일 글을 쓰곤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자기 손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개에게도 어린 동생의 몸에도 글자를 썼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마음의 안정을 잃었고 그래서 의사의 진찰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의사는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헬렌에게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애니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수술받은 눈이 회복되지 않은 데다 과로하여 두통에 시달리고 잠을 잘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헬렌이 정원에서 제비꽃, 바이올렛, 제비꽃 한 송이를 따다가 선생님에게 주었습니다. 꽃을 받아든 선생님은 그런 헬렌이 사랑스러워 헬렌의 손바닥에 나는 헬렌을 사랑해 라고 써 주었습니다. 헬렌은 사랑이 무엇냐고 물었습니다. 헬렌은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을 느끼고 알 뿐 그 밖의 것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헬렌의 가슴을 가리키며 사랑을 설명해 주었지만 헬렌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헬렌은 또다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사랑이란 마치 구름 같은 것이라고 선생님은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구름을 만질 수 없지만 구름이 만들어내는 비와 꽃을 느끼고 즐길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랑을 만질 수 없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며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헬렌은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훗날 헬렌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름다운 진실이 내 마음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내 영혼이 다른 사람의 영혼과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헬렌은 낱말을 날마다 배워나갔지만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자신에게 자극을 주는 것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접시에 담긴 올챙이를 만져보면서 개구리에 대해 배웠고 백합꽃의 꽃망울과 활짝 핀 꽃잎을 만져보고 백합이 어떻게 피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헬렌은 살랑이는 바람에 옥수수대와 잎들이 서로 부딪혀 사각대는 소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헬렌과 선생님은 함께 말을 탔으며 테네시강에서 보트놀이를 했습니다. 겨울엔 눈썰매도 탔습니다. 구슬을 갖다 놓고 산수를 배웠지만 셈법보다는 글자와 말을 배우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헬렌은 선생님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낱말을 써주기 바랐지만 선생님은 헬렌이 원하는 만큼 만족시켜 줄 수는 없었습니다. 애니 선생님과 함께 보낸 첫 해에 헬렌은 900개의 낱말을 배우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헬렌이 낱말을 익히자 선생님은 마침내 읽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퍼킨스 학교에서 쓰는 브라유 점자책, 종이 위에 도들새김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브라유 점자 책으로 읽기를 가르쳤습니다. 1888년 3월 8살이 가까웠을 무렵에 헬렌은 벌써 일기를 쓸 만큼 글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헬렌은 프랑스어 읽기 쓰기도 배웠어요. 석 달 만에 프랑스어를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이미 헬렌에게 큰 감명을 받았던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보고 들을 수 있는 정상적인 아이가 1년 동안 배워야 할 수 있는 것을 해냈기 때문입니다.